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피해자 증인신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증인신문 하면 변호인이 법정에서 즉석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좋은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증인신문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기록 속에서 균열을 찾아야 돼요. 증인신문은 질문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기록 볼 때 항상 세 가지를 확인해요. 첫 번째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예요. 진술 조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112 신고, 진술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진술, 때로는 피해자 본인 진술이 전화통화 녹음일 수도 있어요.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진술이 들어가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진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물론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왜 달라졌을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들어맞는지를 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사람의 기억보다 기록이 더 강한 경우가 많아요. CCTV, 주차기록, 문자,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객관적 자료와 그 진술이 맞는지를 확인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차 안에서 총 10분 정도 머무른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중에 실제 주차 기록이 제출이 됐는데 30분 이상 머무른 걸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사람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누적되면 진술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왜 그 시점에 신고했는지를 봅니다. 신고가 늦은 경우라고 해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 시점에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상황, 당사자의 관계, 주변 사정, 원한 관계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질문 단계로 넘어가야죠. 기록 분석이 끝나면 질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증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라고 먼저 증인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 객관적인 자료는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피해자도 못 본 자료일 가능성이 높겠죠. 감정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그런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을 해가면서 물증과 차이나는 부분을 누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법원이 판단해야 될 핵심 쟁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증인신문은 증인이건 변호인이건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절차가 아니에요.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기록을 법정에서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해요.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법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록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질문을 토대로 법정에서 즉석에서 다시 만들어진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